4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21선에서의 두 번째 조정을 겪었으며 해외 시장은 변동성이 2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61선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미국 오후장 들어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급 반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일까요? 소리 없이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다운 출발 후 30분 동안은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수였는데요. 외국인들은 30분도 안 돼서 4,500억이 넘는 선물을 매수하였고 현물 시장에서도 개장 초 10분 동안 2,000억이 넘는 현물을 매수하면서 반등을 유도했어요. 나름 반등이 강해서 선물 베이시스도 처음 30분 동안은 급격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300억 정도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갭 하락분을 만회한 증시는 오전 9시 40분부터는 힘이 살살 빠지기 시작했고 오전 10시 이후에는 선물 미결제약정 증가를 동반한 선물 매도가 나타났는데요. 오후 1시 50분까지 사실상 쉬지 않고 하락이 나오면서 선물을 무려 15포인트를 빼게 됩니다. 일중 흐름이 빠르게 뒤집히다 보니 변동성 지수는 또 올라서 장중 한때 45포인트에 근접하기까지 했어요. 참 V코스피 지수가 40포인트 위에서 며칠째 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초 선물이 603포인트를 찍었다가 하루 만에 544포인트까지 고점 대비 10%를 밀어버리는 살벌한 움직임을 보이고도 장중에 계속해서 거친 등락이 일어나고 있으니 V코스피 지수가 40포인트대에서 움직이는 게 이해할 만하긴 합니다만 파생시장에서 제가 20년 동안 생존해 있으면서 지수가 고점권에서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여하튼 오후 2시부터는 21선에서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름 긴 아랫꼬리를 달고 선물이 저점 대비 10포인트 반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21선에서 두 번째 지지가 확인된 이상 월요일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에 대해 매수를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매도를 유지했습니다. 각각 2,700억 매수와 3,100억 매도를 기록해서 최근 추세에 비하면 오늘의 매매 강도는 약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의 흐름인 삼성전자 매수 그리고 SK하이닉스 매도 여기로 돌아갔다는 점인데요. 이는 아직 올해 하반기 주된 매매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다만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보다는 포지션이 이익 실현도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탄력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글로벌 증시는 지금 61선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가장 강한 우리 증시가 과연 61선까지 조정을 받게 될까요? 저는 어림도 없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61선 조정이면 지금부터 또 10%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고점에서 지금 20%가 밀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MSCI 코리아는 글로벌 자산시장 YTD 수익률 1%의 지위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드디어 콜 클래스의 미결제 약정이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지수가 순간 21선까지 조정을 보인지라 양 옵션이 변동성이 살아있지만 절대 잔존일이 지금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옵션 매도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마켓메이커들이 이번 11월물 옵션에 대해서는 워낙에 양 싸대기를 강하게 맞았기 때문에 복수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긴 하겠지만 12월물은 11월물보다 훨씬 높은 변동성에서 신규 옵션 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변동성 매도 장세는 12월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만기일에 집중해서 변동성 매도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1월물은 기본적으로 마켓메이커들이 포지션을 지금 양쪽으로 다 털려서 추적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나머지 물량들을 집계 보면 이번 주에는 600에서 540 레인지 그것을 590에서 540으로 조금 줄인 상태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실제 결제 가능 영역은 570에서 550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는 위에서 내려오는 단기 편과 21선이 교차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금요일 강한 눌림이 나오면서 주봉 종가 저가로 현물 시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현물 마감 후 선물 시장에서는 눌림을 모두 만회하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의 시장 하락은 많이 의외라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번 주 화, 수 연속으로 긴 아랫꼬리를 달고 시장을 반등시켰다는 점에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연속해서 음봉이 나온 것은 유럽 너는 올해 아니야 라는 말과 다름없었어요.
시장이 하락에 대해 뉴스플로우는 미국이 AI 주식에 관한 밸류에이션 우려로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이번 주 내내 나온 핑계죠.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이평선 지지를 확인하고 간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긴 그림으로 보면 두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월 말에 기록한 변동성 바닥 이후로 변동성이 점점 올라오고 있죠. 근데 금요일에 변동성이 눌려서 마감한지라 다음 주 초에는 조금 더 변동성 바닥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변동성 바닥이 만들어지고 또 레벨업이 나온다면 유럽이고 미국이고 변동성이 폭발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유럽 증시가 8, 9, 10월을 석 달 동안 강하게 상승한 뒤 지금 11월에 처음으로 월봉상 조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조정만으로도 유럽은 다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11월에 조정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12월에는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연말 랠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즉 방향성이 아래 위 둘 다 열려 있는 것인데 의미 있는 고점 돌파 나오려면 11월에 오히려 최대한 눌러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채권 시장은 전일에 이어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길게 보면 그냥 이번 한 주 내내 제자리에서 맴돈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또 올라서 74.41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채권 변동성 지수는 65포인트까지 내려갔지만 지금 순식간에 변동성이 올라와 버렸어요. 사실 이 9월 이후 채권 가격은 제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봐도 7월 이후 그냥 제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에 3번이 금리 인하, 그것도 심하면 50bp의 급격한 금리 인하를 섞은 연속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시장이 이제 좀 정신 차리면서 그래 25bp 연속 인하는 하겠지 라고 하고 있지만 지금 12월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살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채권 가격 자체는 제자리지만 변동성이 살짝 오르고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매크로 지표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ISM 제조업 지수 또 서비스업 지표가 나오긴 했는데 그보다는 논포함과 소매 판매 이런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죠. 여하튼 채권 가격은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변동성이 살짝 오르고 있는 것은 신경 써서 봐야 될 일입니다. 통화시장에서 전반적인 흐름은 조용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눌렸던 DM 통화들이 단기 바닥을 확인한 후 아래 꼬리를 단 선에서 마감했고요. 또 그에 비해서 원자재 통화는 전일까지 눌렸기 때문에 오늘 조금 반등을 했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아직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긴 그림으로 보면 그냥 하반기 내내 방향성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굳이 이야기하자면 통화시장 참여자들은 미국발 AI 랠리가 끝난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국이나 유럽이나 다시 금리 인하를 이어갈 가능성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연말 붓글로싱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라 올해는 매크로 영향력이 상당히 약했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추세로 이어지는 것은 그래도 내년을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통화시장이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유럽 세션 마감 무렵 유럽 증시가 종가 저가로 하락하면서 4,035달러까지 상승했는데요. 이후 미국 세션 오후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시작하면서 당일이 상승분을 대부분 되돌려준 채 4,000달러 이상에서 마감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단기 이평이 수렴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4,000불 이상으로 올라서질 것인지 아니면 투기 수요들이 한 발 더 물러서면서 3,800달러까지 물러날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골드 변동성 지수인 GBG 인덱스도 20포인트에서 이틀 연속 지지를 받으면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어서 주 초에 조금 더 4,000달러 지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 빠르게 상승 모드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기름 시장은 텍사스 기름 기준 60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종가상으로는 지켜내지 못했고요. 이벤트에 의해 움직였다기보다는 전체 위험 자산이 궤적을 따라서 천천히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는 일주일 내내 눌려서 주봉 종가 저가인 33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아직은 변동성 저점권이 10% 이상 남은지라 다음 주에도 변동성이 눌리고 유가도 조심스럽게 눌리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1% 가까이 눌리는 등 투자자들을 좀 걱정하게 만들었고 유럽 세션 초반 약간의 반등이 있긴 했지만 유럽 증시가 또다시 눌리면서 미국 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도 1% 넘게 하락해서 25,000포인트를 코앞에 둔 채 시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봉이 음봉으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에 갭 다운이 나온다. 그러면 주봉을 위로 모두 감아 올리거나 주봉을 양봉으로 만든 것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장 초반부터 저가 매수보다는 손절매성 하락이 나오기 마련인데 역시 그러한 눌림이 나왔습니다만
생각보다 오전장에 눌림이 깊게 나온 것이 문제예요. 갭 다운 출발과 함께 바로 5분 동안 마이너스 0.5%를 밀어버리면서 나스닥 선물은 24,900포인트에 근접하게 됐고요. 이후 1시간 동안 25,000포인트 그리고 24,000포인트 왕복 달리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반등 시도를 하려 했는데 1시간 뒤에는 매수세가 포기하자 새벽 2시까지 줄줄줄 흘러내리게 됩니다. 거래량도 없이 시장이 흘러내리자 변동성이 슬슬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개장 시 이미 변동성이 21포인트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수가 마이너스 2% 하락한 것은 사실 하락한 축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 증시는 지금 서머타임 종료돼서 오전장 마감이 새벽 2시가 아니라 새벽 3시라는 것을 감안하면 새벽 2시에 지수가 바닥을 치고 반등한 것은 조금 빠르다 싶었어요. 결국 2시 30분 이후 지수가 다시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변동성이 고점 돌파에 실패하자 그리고 시장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벽 3시 이후로는 변동성이 꺾였고요. 지수는 그 다음부터는 수직 반등에 성공하게 됩니다. 개별 뉴스들을 뜯어보면 오픈 AI가 미국 정부에 보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요청한 것이다. 또 메타가 2028년까지 6천억 달러로 캐펙스를 계속 늘린다는 거,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 종료를 위해서 공화당에 새로운 제안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이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시장이 기술적인 중요한 지지점인 61선에서 스트레이트 반등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들 중에서는 JP모건 등 금융주가 이번 주에 스트레이트 반등을 해서 다시 고점권에 도달한 것, 그리고 엑소모빌 같은 기름 주식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좋지 않아요. 다음 주에 중국이 광고 문제가 있고요. 또 이달 말에는 땡스기빙 시즌이 들어오죠. 근데 이때 소매 판매가 시원찮게 나온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미국의 실물 경제에 대해서 좀 다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은 60일선에서 의미 있는 반등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과격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가 강하게 반등해서 러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월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하락분을 반영해서 양쪽으로 지금 프리미엄이 한 14포인트 정도 붙어 있는데 이 살벌한 프리미엄을 하루 종일 녹여내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시장이 반등을 선도하는 업종이나 종목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힘이 빠진다?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반등할 때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되겠는데요. 월요일이 위클리 옵션이 만기를 맞이하고 나면 바로 이번 주에 먼슬리 옵션 만기도 있죠. 차월물 변동성은 쉽게 눌리기 어렵겠지만 근월물 변동성은 해지를 한다면 대놓고 선착순으로 패는 것이 좋아 보여요. 특히 근월물 콜매도 차월물 콜매 수위 전략도 전체 시장을 강세로 보는 쪽에서는 적절한 전략이 될 것으로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가 61선까지 조정을 받았지만 우리 증시는 21선까지만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증시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시장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되 마켓메이커들이 포기한 자리인 600에서 540포인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즉 590에서 540 그리고 585에서 550 이렇게 천천히 21선과의 단기 이평선이 교차점을 향해서 만기를 맞추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추가 단기 반등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장마감 후에도 조금 오버해서 마감한 것은 있지만 61선까지 조정받은 데다가 변동성 선물이 윗꼬리를 크게 달고 마감한지라 월요일 아시아 세션에서의 추가 반등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월요일에는 미국의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해서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그게 시세의 전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단기 이평에 충돌할 때마다 매도 압력을 이겨내야 되는, 그러니까 일중으로 보면 비추세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 오전장은 단기 반등, 그러나 장중에는 눌림이 나오고 오후장에 그걸 다 이겨내는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난다. 이 정도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일찍 보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